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무력 도발과 경제 협력 분야 등에서도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기립박수 속에 의회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란 제목의 영어 연설은 44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힘을 실은 건 46번 등장한 자유였습니다. I stand before that nation with a conviction of freedom, belief in the alliance, and the resolve to open a new future. 허위 선동, 거짓 정보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언급했고 무모한 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도 일일이 열거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보와 함께 한미 동맹의 또 다른 축인 경제 동맹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일방적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서로 돕는 관계로 발전했다며 우리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을 언급하며 지역구 의원을 가리켰고 의원들은 기립해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Take Bryan County, Georgia. 윤 대통령의 연설은 한미동맹 70년의 역사와 의미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한 윤 대통령은 미래 역시 미국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간호법과 의료법 같은 쟁점 법안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권이 추진했던 이른바 쌍특검법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는데요.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간호사 출신인 최현숙 의원과 김혜지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법안은 큰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인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5년간 제한되는데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여당이 퇴장한 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위법한 행위에도 면죄부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 아닙니까? 어느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늦어도 올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야당의 의회 폭주라고 항의하며 간호법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겨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3법도 본회의 부의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특정 종목의 하한가 폭락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 투자회사 대표가 MBC 취재진과 만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정상적인 투자를 했을 뿐이며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투자자 수백 명의 돈을 받아 주식 투자를 대신했던 투자사 라더견 대표.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주가를 고의로 띄웠다는 통정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성홀딩스가 5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가는데 누가 올렸냐면 연기금이 샀어요. 그럼 연기금이 저랑 짜고 쳤습니까? 본인 역시 이번 하한가 사태로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수십억 원 손해가 난 자신의 계좌 중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뭐 다른 차명 계좌에 뭐 돈을 번 것도 없고 제 우리 엄마도 신용불량자예요. 라 대표는 주가가 곤두박질 친 이유를 자신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을 통해 두세 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CFD, 차액결제 거래를 해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한가 행진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장중에 한 5% 빠졌는데 반대면에 다 때려버린 거예요. 이번 사태와 키움증권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의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다우데이터 주식을 605억 원어치나 처분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폭락 이틀 전에 주식을 정리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증여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연루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라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물론 하한가 사태와 키움증권의 연관 여부 등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미국에선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속보치는 1.1%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미국 경제가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긴 했지만 직전인 작년 4분기 성장률 2.6%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민간 기업들과 부동산 투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1분기 민간 총투자는 12.5%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소비 지출이 전분기보다 3.7%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것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장 둔화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지출하고 있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다면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정책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징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signs of a recession in this economy at this point. We have solid household finances, business finances, banks that are well capitalized.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정리 해고에 노동시장 열기도 식어가면서 시장에선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연준이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이후로는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다시 고개를 든 은행권 불안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어젯밤 경북 청송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 배드민턴 팀을 태운 승합차와 마주오던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70대 화물차 운전자는 숨졌고 학생들과 코치 등 7명이 다쳤는데 학생들 가운데 중상자도 3명 나왔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사고 대책단을 꾸리고 현장에 장학사들을 급파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승합차는 종잇장처럼 앞부분이 구겨졌습니다. 화물차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예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도로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승합차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끼었다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1톤 트럭입니다.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운전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데요. 두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 6명과 30대 코치 1명이었습니다.
부상자 중 초등학생 3명은 의식 저하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명은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경북 청송에서 열린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기 전국대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고는 중앙분리대 없이 편도 1차로씩 난 도로를 달리다 발생했는데 어느 한쪽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선 쪽에서 막았기 때문에 누군가 한쪽이 중앙선 침범해야 아마 이런 사고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인거 압수수색해서 체를 했고 학생들 탔던 차 운전자는 음주 감지를 했는데 음주가 안 나왔고. 광주교육청은 즉시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단을 꾸렸고 피해 학생이 치료 중인 병원에 교사들과 장학사들을 급파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